계속해서 강원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일 오후 3시 27분쯤 삼척시 근덕과 원덕 일대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전은 철도 공사 중 크레인이 넘어가면서 전선이 끊겨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삼척시는 즉시 사고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전기기기의 전원을 끄고 안전사고에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전은 사고 즉시 현장에 대한 수습과 함께 전선 이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일 오전 10시 40분쯤 평창군 대화면의 한 공동묘지에서 불이 나 인근 목장 용지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2대, 진화 장비 13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목장 용지와 밭 등 모두 500평이 소실됐습니다. 현재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군사령부 이전 부지 환원 문제를 놓고 원주 범시민대책위와 원주시, 국방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국방부가 시민들과 부지 활용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계획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일군 사령부 이전 부지 환원을 놓고 범시민대책위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국방부는 범시민대책위와 원주시가 함께하는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와 충분한 의견을 주고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주 시민의 지지 속에 군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원주 범시민대책위, 원주시가 참여합니다. 국방부는 그동안의 사정과 진행 상황을 전하며 이해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육군이 전체 11만 8천 명이 줄어드는 가운데 원주 지역에 이만큼 병력을 넣어야 되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부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오히려 더 박수 받았을 텐데 그때 이게 보안상 문제도 있고 또 범시민대책위는 국방부에 화력부대 이전과 현 부지 내 미사일 배치 백지화 등의 협의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곳 일군 사령부 전체 부지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 이곳 캠프롱 부지 반환까지 한 번에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65년 동안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게 일부는 주고 일부는 양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으로 주민 삶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불편을 끼쳤던 그런 부지가 완전히 이전되지 않고서는 부분적으로 해결한다 해도 주민의 그 근본적인 고통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원주 소재 군부대 부지와 시설 현황 공유, 원주시 중장기 도시계획과 군부대 시설 재배치 등의 내용도 함께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오는 10월 춘천에서 열릴 예정인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이 춘천시 의회에서 부활하면서 개회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 개최를 놓고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인데요.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지원금 10억 원에 대한 확보 방안과 춘천 안에서도 이를 놓고 엇갈린 찬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도비와 시비 등 모두 18억 원을 들여 개최할 예정인 춘천 세계 불꽃대회. 대회 개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던 가운데 지난달 30일 춘천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4억 원이 부활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강원도에 계획된 사업비 10억 원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도의회에서 3번이나 예산이 전액 삭감돼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가 조정 교부금 형태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도의회와의 경색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또한 예산 확보 추진 과정이 나쁜 선례가 되면서 도내 18개 시군의 형평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원을 하는 순간부터는 습하게 지자체 어디든지 자기네가 원하는 콘텐츠를 갖다가 사업화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 도에서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춘천에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의회 내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고민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동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선 백지화의 가장 큰 이유였던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행사 당일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깊은 이번 대회를 실시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끝까지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또 미세먼지 조례에 의한다고 한다면 그 감시단을 꾸리도록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백하게 진실들을 좀 밝혀볼 계획입니다. 또 춘천시 추가 부담분인 2억 원의 입장료 수입 등 수익화 방안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춘천시에서 예산이 부활하며 다시 논란이 시작된 춘천 세계 불꽃대회.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남들이 보면 수박물이 1,000만 원 간다. 1,000만 원이 그냥 나오는 1,000만 원이 아니잖아. 사료값 수백만 원이 가서 안 잘라져. 건축값에서 또 한 10% 잘라. 지금 상황에서 어디든 사료값이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렇죠. 곡물값이 떨어질 일은 크게 없어요. 그러면 2등급 같은 경우는 그냥 적자 안 볼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계산해보면 적자에 대해 네, 도내 산불 관련 소식인데요. 산불 피해 복구 활동에 혹시라도 해가 될까 걱정하며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을 붙잡기 위해 강원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관광상품 개발부터 온라인 홍보까지 다방면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지역 주요 관광지인 갯배 체험장입니다. 여행사 직원 50여 명이 갯배를 타고 속초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서 선착장으로 건너옵니다. 산불 이후 침체된 지역 경기를 위해 강원도가 동해안 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산불 피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38곳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산불 피해 지역인 속초와 고성 위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그 여행업계에서 지금 이렇게 화재가 크게 났는데 과연 앞으로 여행 이곳에 올 수 있느냐, 그게 너무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와서 사진 찍고 그 해외에다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얼마든지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그거를 알리려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고 통역하는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도 열렸습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회원 40여 명은 올림픽 레거시 시설과 DMZ 평화관광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답사하고 SNS 홍보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느 건별로 단톡방이 다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강원도가 관광지로서는 아직도 괜찮은 곳이다. 많이 가주십사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우리가 또 여행신문 같은데 우리가 관광신문 같은데 우리가 홍보를 했어.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한국의 맛과 멋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라마 촬영 팀들이 와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맛 기행 같은 경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휩쓴 강원 산불. 2차 피해를 겪는 동해안 지역에 관광객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속초시가 지난 4일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이재민에게 일종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불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이 손실돼 주거지원금 50만 원 이상 지원받는 세대의 실거주자입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산불 피해를 신고한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병원료가 면제되거나 인하돼 소급 적용됩니다. 단 직장 가입자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던 피부양자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시내버스 노선이 폐지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인 누리버스를 운행합니다. 누리버스는 문마급과 귀래면, 흥원면과 무실동 일부 지역 12개 노선에 15인승 중형버스 6대를 투입해 하루 78.5회를 운행합니다. 이용 요금은 현금 기준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이며 카드 이용 시 성인과 청소년은 100원이 할인됩니다. 또 누리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환승할 경우 시내버스와 누리버스의 요금 차익만 추가로 지불하면 되고 직전 하차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2회까지 환승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불법 주차와 불법 개조 행위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단속반 16개 팀을 구성해 도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의심 지역을 단속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이동탱크 저장소 구조 변경 불법 개조, 상치 장소 위반, 위험물 저장 기준 위반 등이 적발돼 형사입건 1건, 과태료 3건, 시정명령 4건, 현지 시정 10건을 처분했습니다. 이번 불시 단속은 이동탱크 저장소의 상습적인 불법 주차와 불법 개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일 원주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원주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환경 소외 지역에 대한 고품질 보육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날 초록우산은 문막 장난감 도서관에 장난감 비치를 위해 약 4천만 원을 후원하고 지역 영유아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원금 약 4억 원을 전달해 원주시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도 저녁 다소 덥겠습니다. 또 뚜렷한 비 소식이 당분간 없다 보니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질 텐데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춘천 7도, 원주 8도, 강릉 12도 등이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영서 지역은 30도 가까운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춘천 27도, 원주 25도, 강릉 2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다음 주에도 포근하고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맑고 날도 따뜻한 완연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만큼 불씨 관리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은 날씨를 보이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히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